네, 안녕하세요. 네, 이충 교수입니다. 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는 게 많이 힘드시죠? 사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근데 또 오프라인 수업이 더 연기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계속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준비를 또 다르게 했을 텐데 계속 조금씩 연기되다 보니까 교수들도 많은 혼선이 있고 학생들도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가 참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상담은 교실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일방적 지식 전달은 사실 인터넷 보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담은 더더군다나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인지행동치료의 가장 중요한 개념 스키마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인지심리학을 선택한 이유가 다양한 분야의 인지심리학이 응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토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 인지심리학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든 영화를 보든 교육 현장이든 어디든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보라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속에 또 토론도 하면서 어떤 광고를 나누고 토론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여기에다가 함부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TV 보셔서 알겠죠.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림이든 사진이든 그냥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이게 온라인이 일방적인 수업이잖아요. 이게 라이브 수업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재미없죠.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참 힘듭니다. 그냥 화면에다가 제가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데 이번 학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으니까 가야 될 것 같고요. 서로 힘을 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저도 힘드니까 서로 힘을 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은 그냥 저는 잘 줍니다. 제가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적은 잘 주는 사람이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성적을 이렇게 A와 B와 C를 나눠야 되는 거죠. 나누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주로 시험 성적, 이제 또 시험은 중요하니까 시험 성적인데 시험은 거의 성적이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단답형 시험이 아니라서 주로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너무 성의 없게 쓴다든지 너무 짧게 쓴다든지 별로 논리성이 없으면 점수가 깎이긴 하나 그래도 되도록이면 제가 점수를 잘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거기서 크게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주로 성적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출석, 결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각, 그냥 시간마다 지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하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물론 성적에는 분명히 반영됩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거 이제 편차를 둬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수업 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발제를 준비해 오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이 상담 수업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성적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 어떻게 줘야 되나 굉장히 큰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라기는 이번 학기만이라도 절대평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학교가 이번 학기만 해도 뭐 좀 절대평가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걸 상대평가로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다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성적은 잘 준다. 그거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업은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앞에도 진도를 안 나갔다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각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 한다고 해서 효과적이지도 않고요. 문제는 나중에 기억도 하나도 안 납니다. 이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기억이 잘 남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집중도를 가지고 딱 집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루 수업에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 한 개씩을 잡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시면 그거는 좀 그래도 뭔가 수업에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한 학기 지나고 나서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난 시간 같은 스키마, 이 틀, 생각하는 틀, 그건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거 다 기억할 수도 없지만, 네. 아니 어느 누구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다음에 나오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나오면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스키마 정도는 이런 거 꼭 기억했으면 좋다. 자동적 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이제 학습과 행동의 변화. 이제 진도를 나가야 돼 진도 나갈 텐데요. 학습과 행동의 변화. 이 인지심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습입니다. 학습. 사람은 어떻게 학습하는가. 그리고 그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이 변화돼 가는가. 행동의 변화는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재에 있으니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란 무엇인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간접의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비교적으로 영속적인, 계속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경험에 의하여 또는 훈련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학습은 여러분 어릴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면 공부 배우는 건 학교에서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 스마트폰 사실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왔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넣으면 이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써서 배우는 직접적인 경험도 있겠고 들어서 배우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거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하여 내가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다 스마트폰 하고 있죠.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 다 셀카 찍고 있잖아요. 요즘은 카메라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를 찍잖아요. 그것도 학습이죠. 그것도 학습이죠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교실에서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활동 자체가 학습이죠. 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세상이 여러분 더욱더 빠르게 변화되면요. 더욱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 가지는 그 우울증, 불안감, 공포, 그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세상은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내가 그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을 때 느끼는 공포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도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내가 어릴 때도 물론 정신질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상담이 굉장히 활성화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상담은 정신병은 선진국병이라고 하잖아요. 왜 선진국병이라고 하느냐 이 정신병은 일단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의 문제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웬만한 정신질환 가지고 상담받으러 안 가죠. 그냥 뭐 정신병 가서 약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되니까 정신병원에 가는 거지만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냥 견디고 이겨내고 마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이제 상담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선진국 있어야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된 경쟁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엄청난 경쟁.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심화된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선진국의 특징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학습합니다. 그 학습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인데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왜 요즘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까요? 마찬가지죠. 우리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훨씬 더 그 경쟁이 심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어쨌거나 학습의 개념이 그런 것이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이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그냥 설명입니다. 고전적 조건은 뭐 파블로프 실험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정말 쉽게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고전적 조건에는 반응 전에 일어난 일이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한다. 반응 전에 일어난 일이 종땡 주고 뭐 음식 주고 그런 거죠. 고전적 조건하에서 사전에 두 사건이 서로 연상작용을 통해 반응을 일으킨다. 종만 땡 치면 침이 나온다. 그런 거잖아요. 다른 행동 변화의 원리는 촉자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종땡 치고 음식 주고 이런 거. 우리가 어떤 반응 또는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음에 그 행동의 발생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줘. 그 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건 이제 조건화예요, 조건화. 어떤 조건을 통해서 그 사람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화된 반사의 발달. 고전적 조건화는 일정한 자극에 대해 선천적으로 유발되는 반사를 처음에는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자극과 연합시킴으로써 이 자극이 본래의 반사 반응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게 될 때 그것을 조건화된 반사의 발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본래 그런 게 없었지만 계속해서 그런 실험을 통해서 또 조작을 통해서, 조작인데 사실 그걸 조건화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조건화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조건화된 반사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조건화된 반사의 발달에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조건적 자극과 무조건적 반응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무조건적 자극, 유기체의 자연적 본원적인 반응을 유도해내는 자극이고요. 무조건 반응은 무조건 자극에 대해 유도되는 자연적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이 있는데 본원적인 반응을 유도되지 못하는 중성적 자극으로 후에 조건화의 과정을 거쳐서 반응 유도 기능을 갖게 되는 자극. 그리고 조건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벨 소리에 대해 타액을 분비하는 것이 바로 조건적인 반응이죠. 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많이 들었죠. 조건화된 자격을 통해서 조건적인 반응을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멸과 자발적 회복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봐야 되니까 뭐 많이 보실 필요는 없죠.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조건 반응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무조건 자극이 있어야 되고요. 조건 자극이 제시되고 강화가 뒤따르지 않을 때 소멸이 초래됩니다.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소멸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조건 자극을 다시 제시하면 다시 조건 반응은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멸됐다가 다시 그 자극을 주면 다시 그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 반응은 다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연합 없이도 또 자발적으로 그냥 소멸됐다가 여전히 그것이 자발적으로 그대로 회복됩니다. 뭐 개를 훈련시킬 때 집에서 애완개를 훈련시킬 때 어떤 소리에 의해서 민감하게 귀가 열리고 반응하는 소멸됐다가도 여전히 곧바로 뭐 이름을 불렀을 때 그대로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 이것은 항상 그것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극이 없다 할지라도 소멸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또 다시 외부에서 그 반응이 들어오면 그것은 그대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기억해도 돼요. 제가 다른 얘기 할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건 뭐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상담에 어릴 때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가게 되는 것인데 어릴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보고요. 그렇습니다. 상위 조건하와 일반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오랫동안 함께 제시되면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처럼 그냥 바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쁜 말을 하면 사람을 조작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조건 자극은 2차적 강화인이라고 하며 이 2차적 강화인은 무조건 자극 없이는 반응을 유발하지 못하므로 무조건 자극을 1차적 강화인이라고 한다. 2차적 강화인으로 조건화를 이루면 2차적 조건화라고 한다. 보세요. 일반화와 변별.
일반화는 훈련 중에 실제로 사용된 자극과 관련 있는 자극들에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변별이 나타난 변별은 매우 제한된 자극에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자, 그러면 조작적 조건에서 반응적 조작적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아, 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쉬기 전에 제가 그냥 좀 읽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다 통합해서 설명할 겁니다. 네, 그냥 자 보시고요. 이건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일반화는 훈련 중에 실제로 사용된 자극과 관련 있는 자극들에 반응하는 경향이 일반화입니다. 이제 그것이 완전히 조작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 그냥 종소에 탁 나면 침을 흘리고 음식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일반화돼 버린 거예요. 그 조작에 의하여 내 행동이 형성되어 버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성이 되어 버렸는데 반응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형성되어 버린 거죠. 변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별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어떤 종땅 침을 흘린다. 이미 그것이 나타나는 경향성을 띠게 됐는데, 그러면 종을 땡 치더라도 그 종소리가 다른 종소리에 따라서 변별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 자극에 대해서. 사람이 소위 말하는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변별력을 인간이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종 친다고 해서 계속 침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종 치면 침이 흘리죠. 음식만 생각해서 침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변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번에 그 N번방 사건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 통제 가능할까요? 과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질문하는 거죠. 점점 더 강화, 나중에 이제 오늘 할 핵심 내용이 사실 강화입니다. 강화가 다음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화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번 시간에 할 건데, 이 강화물을 사람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합니까? 변별이 가능합니까? 네. 사실 여러분 사람을 조작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데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